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배란 이후 2, 3일째부터 가슴이 땡땡해지고 피곤이 심하고 짜증이 너무 나서 힘들어 하셨던, 그래서 후회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38세 여성분에 대한 상담 이야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미희님은 평소 과식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른쪽 옆구리나 겨드랑이 아래가 불편하다고, 또 가끔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도 부위가 답답하고 묵직해서 때때로 저에게 한약 과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제게 선생님, 저 생리전 증후군 같아요. 그때만 되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자주 쏟아내는 것 같아요. 딸이 제게 엄마 이쁘게 말해 라고 애교를 부려도 그때는 자제가 안 되고 너희들 때문에 라며 원망하고 화를 내요. 그러다 보니 괜히 제 자신이 이게 뭔가,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하는 생각이 드니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 속상해요. 저 혹시 한약 먹으면 소화도 더 잘 되고 생리전 증후군도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은 생리전 증후군에 프리페민이나 항우울증약만 먹어도 금방 좋아지는데 왜 굳이 한약을 먹으려고 하지? 하는 의문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생리전 증후군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그때의 몸 상태에 따라 심할 때도 덜 심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뭔가 약해지고 건강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가령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두통도 많은 경우 내 몸의 혈액의 질이 떨어지고 뇌까지 혈액을 제대로 올려보내지 못하면서 보내는 신호인데, 이를 고치지 않고 그때마다 땜빵하듯 진통제를 먹으면 점차 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때로는 불면증으로, 또 때로는 만성 어지러움증이나 공황장애로 발전되어 결국엔 더 큰 병으로 힘들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생리전 증후군으로 프리페민이나 항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그때그때의 몸 상태나 기분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점점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신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점차 두통으로 혹은 뇌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에 프리페민이나 항우울증 약을 쓰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꼭 내 몸의 약해진 부분을 돕는 치료를 해야 하죠. 실제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 중에 생리전 증후군이 오래되어 지금은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누워만 지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미희님의 생리전 증후군은 동양의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설명드렸죠. 미희님은 오랫동안 위장 기능이 약하셨다고요. 실제 체격도 156cm에 46kg 정도이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엄청 민감하시고 마음도 여리셔서 쉽게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편이세요. 그럼 자주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해요. 그분의 혈액의 질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왜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될 거고, 노심초사가 심하니 늘 에너지 소모량이 생성량보다 많아질 테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배란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궁에 혈액을 보내 자궁에 영양을 공급해야 해요. 그럼 전체 혈액의 양에서 일부분이 자궁으로 더 보내져야 하겠죠. 그럼 몸의 컨디션은 어떻게 변할까요? 평소보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두통도 쉽게 생기겠죠?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더 먹으려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본인은 일상생활을 해야 해요. 그럼 영양분을 합성, 분해하는 간은 평소보다 일을 더 해야 하니 피곤하고 열이 뜨겠죠? 심장도 조금 더 힘이 드니 심장에도 열이 더 뜨겠고요. 그렇게 심장과 간에 열이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짜증도, 화도 나겠죠? 간에 열이 뜨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니 복부 팽만도, 변비도 더 심해질 거고요. 얼굴에 열이 뜨면요, 그때쯤만 되면 이 턱에도 여드름이 올라오겠죠. 참, 동양의학에선 유방은 간과 위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간과 위장에 열이 뜨면 유방에도 열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유방이 단단해지면서 아픈 증상도 생기겠죠. 이게 좀 진행되면 어떨까요?
머리로 질 좋은 혈액이 잘 올라가지 못해요. 거기에 과로로 인한 허혈이 자꾸 떠요. 뇌에서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령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같은 거요. 당연히 결과적으로 세로토닌도 또 활력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도 줄어들겠죠. 그러니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치료가 결과적으로 우울증을 개선해주고 신체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원인 치료가 아닌 결과적으로 부족해진 부분을 잠깐 올려주는 치료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생리전 증후군의 치료 또한 근본적으로는 혈액의 질을 채우는 것을 우선하게 되어요. 물론 소화력이 약한 미희님의 경우는 소화력을 우선적으로 위관략근이 긴장되어 쉽게 역류가 되지 않도록 약초로도 마음으로도 잘 이완되게 도와야 하고요. 하지만 현재 간과 심장의 열이 많이 떠서 너무 짜증이 심할 땐 간과 심장의 열을 식혀내려 기가 뭉친 것을 풀어내려 주어야 해요. 물론 PMS로 두통이 심하다면 지골피도, 유방통이 심하다면 갈근이나 천하분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근본 치료는 뭐니 해도 혈액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초기엔 소화력을 올려주고 나중엔 부신과 난소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나가면 한약을 끊어도 생리전 증후군이 쉽게 재발되지 않게 되고 삶의 질 또한 좋아질 수 있게 되죠. 그럼 미인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약을 열흘씩 한 4번 정도 드시고는 이번엔 생리전 증후군을 모르고 지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미인님은 소화력이 약하고 불안과 긴장감이 오래되었기에 아직은 한약을 좀 더 써주어야 해요. 하지만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생리전 증후군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쉽게 재발도 안 되니 동양의학의 약초로 완전히 치료해보는 걸 시도해 보시길요. 오늘 저의 경험담이 생리전 증후군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